또 이게 목 디스크를 유발시킨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사실인가요,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그 불편한 자세를 많이 취하면 근육이 거기에 이제 동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근육의 통증이기 때문에 그 불편한 자세가 디스크를 유발한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을 이렇게 쭉 빼고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게 디스크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단시간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 보통 한 두세 시간 혹은 뭐 그 밤새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디스크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이제 그 허리도 마찬가지지만 목도 우리 이제 머리를 받쳐주는 그런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그 목에서 오는 하중들이 오는 거고 그것도 아주 장시간이죠. 이게 이제 목 디스크의 증상은 목의 통증, 이게 목만 아픈 거죠. 그리고 그 목에서부터 손까지 쭉 타고 내려오는 신경근증, 또 그 척수를 이렇게 눌러서 마비가 오는 이제 척수증 이 세 개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목의 통증은 그 이 목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6개 있습니다. 네. 6개 있는데 어디가 눌리느냐에 따라서 목 그 뒷골에서 쭉 내려올수록 어깨까지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신경근증은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신경이 눌리는 거죠. 여기 척수에서 이렇게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신경이 눌리는 것이 이 신경을 따라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 뭐 발꿈치 혹은 손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목 건강을 스스로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목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예방법,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른 질환하고 달리 특별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일반적인 운동들, 특히 이제 우리 몸을 약간 숨을 헐떡거리는 정도의 운동, 그걸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 그러죠.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뭐 수영이나 배드민턴, 또 달리기, 조깅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해주시면 목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급작스러운 그 힘이 목에 전달되었을 때 목 디스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전혀 없었던 건강한 목의 디스크가 파열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디스크가 이제 어떤 그 힘에 의해서 터져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아니라 그냥 목 주위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몰랐을 문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목 디스크의 증상은 주로 통증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팔을 따라서 내려오는 신경근증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팔을 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대면 보통 아픈 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환자들이 주로 팔을 들어서 이렇게 잡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부분 그 목 디스크, 특히 이제 신경근증에 의한 등을 발생한 목 디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 디스크의 이 자세가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게 통증을 완화시키는, 덜 아프게 하는 그런 자세. 방금 뭐 이런 자세가 좋다고 했는데 척수증에 관해서 좀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척수증은 그 완전히 다른 이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 디스크가 이제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데 신경 가지를 누르는 경우에는 이게 팔의 통증으로 나타나죠. 그렇지만 이제 큰 신경, 그거는 이제 척수라고 그러는데 그 척수를 누르는 경우에는 아주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걸을 때 그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고 힘이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술 취해서 걷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 증상이고 손의 증상은 손이 이제 좀 그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느질을 한다든지 그 단추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목 디스크인데 그런 손에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디스크는 3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목만 아픈 경우가 있고 손이 저리는 경우가 있고 가장 심한 경우인 척수증은 이 큰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일반적으로 우리 뇌졸중 같은 그런 좀 심한 그 정도의 증상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수증을 이제 진단하는 자가 검사법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손을 이렇게 펴서 펴보십시오. 이거를 그 10초에 20번 정도 20번. 할 수 있으면 척수증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손을 펴셔서 손을 붙이십시오. 이게 붙여서 한 30초 정도를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붙여지지 않고 이렇게 벌어지는 사람들 있죠.
이런 경우에도 예, 척수증에 손해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나머지 그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걸음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발 한 발씩 뛰는데 한 발에 앞쪽으로 다른 발을 붙여서 우리 술 취한 사람 네네. 그 검사할 때 하는 거 있지 갈짓자로 않습니까? 바꿨죠. 예, 네.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했을 때 10발 이상을 걸을 수 있어야 보통 그러면 이제 척수증에 발 증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목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있나요? 이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안정이 중요합니다. 보존적인 치료로 처음에 이제 그 목 통증이나 팔의 통증이 왔을 때 좀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좀 쉬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목 보조기가 있습니다. 가벼운 목 보조기 같은 걸 네. 하고 약을 드시면 대부분 8, 90%에서 이제 2, 3주 정도 지나면 좋아지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하면 물리치료나 다른 이제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치료는 생각보다 앞에 우리가 디스크보다는 간단한 치료들인 것 같거든요. 네, 목은 이제 허리하고 달라서 이제 이게 받쳐주는 하중을 받는 곳이 더 적습니다. 목은 머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허리는 이 다리를 두 다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하중이 다 전달되기 때문에 목은 저희 그 척추사들이 생각할 때 허리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예방으로 안 되면 수술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수술법들이 있나요? 예, 목 수술 방법은 뭐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제 허리는 등으로 들어가지만 목 디스크는 이제 목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전방으로 들어가는데요. 목을 이렇게 약간 절개를 하고 뼈하고 디스크에 도달하면 이 디스크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이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고 이 디스크를 제거를 하면 이제 건들거리잖아요. 네. 이 건들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다가 자기 몸에 뼈를 붙여서 넣기도 하고 또 이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구를 집어 넣기도 합니다. 혹은 요새는 이제 이렇게 이것은 이제 척추를 유압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붙어버리니까 이게 일종의 관절인데 다른 관절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을 시키지 않고 여기다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서 움직임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죠. 척추 측만증은 몸이 옆으로 이렇게 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몸이 이렇게 옆으로 휘는 사람들은 척추 측만증으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은 10도 정도, 그러니까 좀 꽤 많이 휘어야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몸이 좀 옆으로 휘는 거죠. 이런 것을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측만증은 이제 뼈의 구조적인 변화가 와야 됩니다. 다른 이제 그냥 근육이라든지 다른 이상에 와서 자세가 변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척추 측만증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교정을 해줘야겠지만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은 이제 뼈의 문제이고 뼈를 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럼 뭐 학생들이 가방 무겁게 들고 다니다 보면 진짜로 약간 이렇게 기울거든요. 그거는 척추의 문제 가지고 그냥 자세만 본인이 이렇게 좀 신경 쓰면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 보통 청소년기죠. 10세 이쪽 저쪽 해서 그때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측만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청소년기형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청소년기형이라는 것은 청소년 때만 나타나는 거다. 특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방이 측만증인데 무거운 거랑은 원인은 잘 상관이 모른다. 없어요? 예. 그 가방이나 뭐 의자 혹은 자세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이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나 이런 거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이제 추정은 하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고 그 측만증은 이제 엑스레이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10도 이상 약간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10도 이상 되는 경우에 측만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 어깨가 좀 아래로 떨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숙였을 때 등이 이제 뒤로 나타나는 경우 저런 경우가 측만증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진단은 이제 엑스레이로 해야 되는 엑스레이로. 것이죠. 예. 그럼 척추 측만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0도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관찰을 합니다. 그건 이제 거의 무시할 수도 있고요. 20도 이하, 거기 20도 이하도 관찰을 합니다. 3에서 6개월 정도로 2, 3년 정도 관찰을 하면 성장이 끝나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뭐 특별하게 치료를 할 것은 없고요. 다음 이제 그 40도 이하, 그러니까 20도에서 40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 치료를 합니다. 보조기의 효과는 엑스레이로 보시면 40도의 그 측만인 애를 보조기를 채웠더니 한 20도 가까이 됐습니다.
다음 이제 40도 이상 혹은 50도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주로 이제 등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개의 뼈를 기구를 이용해서 뼈를 이용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있는 위아래 그러니까 등하고 허리가 좀 밸런스 있는 척추를 만들면 통상 한 10도 이내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척추 측만증에 좋은 운동이 있다면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측만증은 몸이 이제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에 이제 대칭이 되는 운동을 이제 권장합니다. 수영, 뭐 가벼운 조깅, 이런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은 몸의 양측의 근육들을 다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성 운동을 권장합니다. 네, 오늘 또 목 디스크부터 척추 측만증까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손홍문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